힘들었던 직장,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은퇴 후 찾아오는 낯선 감정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날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화요일 오전. 동네 카페에 혼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바쁜 겁니다. 정장 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 핸드폰 보면서 종전거림치는 사람, 지하철 입구로 뛰어내려가는 사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 자리에 예전엔 내가 있었는데, 그 느낌 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 흐름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 느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은 제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넥타이 고쳐매고 서류 가방 챙기고 오늘 회의 몇 시야? 하면서 전화 받으며 나가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그 낯설고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을 함께 꺼내보려 합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마음은 불편할까?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야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쉬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며칠은 좋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이제 진짜 내 시간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겁니다. 예전엔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떠도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뭐 하지? 어디 나가야 하나? 별로 갈 데도 없네. 이 감정이 처음엔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그 허전함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갑자기 늙은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머리도 아직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휴식이 아니라 상실감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감정,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감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오는 감정입니다. 무엇이 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화가 끊기는 것. 현직에 있을 때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밥 먹다가도, 주말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팀장님, 급한 건이 생겼는데요. 선배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땐 솔직히 귀찮기도 했습니다. 좀 놔둬라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전화 오면 눈썹이 찌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그 전화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제 좀 조용하네 싶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겁니다. 예전엔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떠도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뭐 하지? 어디 나가야 하나? 별로 갈 데도 없네. 이 감정이 처음엔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그 허전함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갑자기 늙은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머리도 아직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휴식이 아니라 상실감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감정,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감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오는 감정입니다. 무엇이 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서랍 속 명함 한 장.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예전 명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명함, 직함이 선명하게 찍힌 명함. 그걸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면 기억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밤 11시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다듬던 날, 큰 계약이 성사됐을 때 팀원들과 함께 박수치던 순간, 신입사원이 "선배님 덕분에 해냈어요" 라고 했을 때의 그 뿌듯함 느낌, 해외 출장 갔다가 오랜 거래처 사람과 밤늦게 소주 한잔 하던 기억.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하기 싫을 만큼 지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절에는 내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결정을 맡겼고, 누군가가 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이 그리운 겁니다. 일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느낌이 그리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걸러지고 그 안에서 의미 있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직장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 시절이 진짜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불행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 누군가가 "역시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줄 때, 그 순간에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런 순간들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바로 안 나올 때 마음이 허전해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는 이제 짐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역할이 바뀐 것이지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직함이 사라진 것이지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는 감정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이 허전함이 오는 겁니다. 집안에서 느끼는 낯섦. 그런데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느끼는 낯섦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집은 잠시 쉬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곳, 주말에 잠깐 쉬다가 다시 나가는 곳.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됩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이제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집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배우자가 장 보러 나가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살림 차리고 나간 지 오래고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고 어디 나가기도 애매한 시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밥 먹고 나서 오후 2시예요. 이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실지 싶었습니다. 오후 2시의 공허함.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그 시간.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비어있는 시간 앞에 선 겁니다. 그게 낯설고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느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전이 막 시작된 겁니다. 전반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 키워야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물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을 뒤처진 시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 숙성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허전함, 이 상실감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괜히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감정을 혼자 꽁꽁 안고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요즘 어때?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친구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꼭 돈을 받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재능 기부도 좋고, 손자 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여기서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자리. 그 자리가 생기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허전함을 느끼는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이에 왜 이러나 하지 마십시오. 이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다. 이 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천천히 괜찮아질 것이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날에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힘든 시대를 견뎌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세월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지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뒤처진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그 깊이와 따뜻함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혼자만 들으시지 말고 함께 세월을 걸어온 친구분이나 지인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분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참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